네, 안녕하세요. 애널리스트 박종덕입니다. 네, 저희 회사 리서치 센터에서 이번에 위드 코로나 관련 산업별 영향 분석을 인덱스 콜라보 자료로 냈습니다. 전 섹터에 대해서 다 영향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산업별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는 그런 섹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개별적으로 산업 분석 자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표를 보시게 되면 유통 화장품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유틸리티 통신까지 전 섹터에 대한 영향을 다 해놨습니다. 두 단계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국내 거리두기 이제 완화가 있고, 그리고 글로벌 여행까지 재개되는 이제 그런 단계가 있을 텐데, 그게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특히 유통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없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업종에 따라서 분리하기도 하고 합쳐놓기도 했습니다. 유통 화장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단 거리두기 완화는 백화점하고 편의점 업종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섹터가 채널이 백화점하고 면세점하고 편의점이거든요. 그래서 좋아지는 것도 이제 이 순서대로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건데, 백화점하고 면세점은 이미 한 단계 주가가 또 이렇게 움직이기도 했었죠. 네.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빠졌고, 지금 좋아지는 속도도 좀 가장 느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가전, 홈쇼핑 같은 이런 채널들은 작년에 수혜였어요. 수혜 채널이었습니다. 이 내구재 소비가 많이 확대가 되면서 이 채널들은 실적이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들은 올해 상당히 높은 베이스 때문에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이 가전 양판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에어컨이 좀 판매가 많이 됐었는데, 이제 8월로 접어들면서 그 효과도 좀 사그라졌고요. 네, 그래서 당분간 실적 모멘텀을 좀 보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약간 트랩에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죠. 예. 이 무슨 말이냐고 하게 되면, 지금 송출 수수료는 작년 기준으로 증가를 하기 때문에 작년 실적이 되게 좋았잖아요. 그러다가 송출 수수료는 많이 상승을 하고, 반면에 치유고 증가율은 작년도 높은 베이스 때문에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 판가 원가 스프레드 개념으로 약간 트랩에 빠져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거리두기 완화 국면에서는 가장 긍정적이지만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서는 데미지가 좀 커요. 예,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 지급액이 연간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는 명품 런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수요가. 그래서 뭐 지금 소상공인들은 되게 힘들지만 가계 가처분 소득 대비 쓰고 남은 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소비의 여력이 명품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이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가겠죠. 30조 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소매 판매 시장이 360조 시장인데 거의 뭐 10% 가까이 되는 그런 소비 여력이 해외로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생필품, 음료 이런 쪽에서는 크게 데미지가 없겠지만, 아무래도 좀 사치제 성격이 큰 백화점 채널은 데미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은 1단계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2단계에서는 좀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아니 뭐 어차피 안 좋아질 그런 채널이니까 그냥 이거는 사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바람직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이 재개될지는 이거는 언제 재개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하와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을 갈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데 우리나라 해외여행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디예요? 중국, 동남아, 일본. 이 비행기 타고 한두 시간 갈 수 있는 거리가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근데 이쪽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동남아는 여전히 셧다운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좀 불안하고, 중국은 뭐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여행 재개가 이게 언제 확실하게 재개될지는 잘 몰라요. 근데 거리두기 완화는, 위드 코로나로 갈 때 거리두기 완화는 이거는 뭐 좀 자명한 거잖아요. 그죠? 확실한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소비 심리도 좀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러면서 국내 소비도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크죠. 지금 7,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나눠보게 되면은 맨 처음에 그 거리두기 4단계로 접어들어서 막 셧다운 있고 막 이럴 때는 되게 안 좋았는데 8월 중순 이후에는 또 트래픽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셧다운만 아니라면 백화점의 트래픽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리두기 4단계로 넘어가면서 주가가 한 단계 레벨 다운을 했었는데 주가가 되게 높은 수준에 있다면 뭐 글로벌 여행 재개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주가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주가가 저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3분기 생각보다 좋고 9월달 소비 심리는 좀 올라오겠죠? 네, 지금 102까지 떨어졌는데 아마 9월달에는 조금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백신 접종률도 높아지면서 그래서 소비 심리는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특이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게 되면 이 판매 동향을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는 가전하고 생활용품 그리고 명품 중심의 매출 성장이었어요. 고가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근데 2분기부터 어떤 흐름이 나타났냐면 패션하고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가의 명품 가전 중심에서 중저가의 패션 화장품 중심으로 소비가 이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또 고마진이거든요. 그래서 4분기의 실적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소비가 올라오고 실적이 좀 올라오는데 주가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위에 있지 않고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글로벌 여행의 재개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백화점의 주가나 실적의 모멘텀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좋아지고 있어요. 서서히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7, 8월 달에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이게 거의 뭐 지금 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작년에 동일점 성장률이 마이너스 3%였거든요. 2020년에. 그러면 너무 좀 부진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리두기 4단계로 가게 되면서 9시 이후에 트래픽이 이제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리두기가 완화된다는 것은 결국에 트래픽이 야간에 또 늘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점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도 거리두기 완화에 수혜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제 주가의 업사이드는 좀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GS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이제 홈쇼핑하고 합병하고 그다음에 요기요 인수하고 그다음에 GS 프레시가 또 실적이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이 편의점만 가지고서 GS 리테일에 투자 결정을 하기가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바텀 피싱은 오케이지만은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될지는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BGF는 완전 순수 편의점 업체라서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편한데 문제는 이제 밸류에이션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편의점이 예전처럼 막 이렇게 20배 넘을 수 있는 PER 20배를 넘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이 19만 원 정도를 실링으로 보시고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코로나19 때문에 여기는 오히려 수혜를 받죠. 특히 식품 온라인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반사이익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이제 완화가 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하게 되면은 뭐 부정적일 수 있다? 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여기는 생필품이기 때문에 대형 이마트 같은 경우는 시장 점유율이 상승을 한 거지 뭐 소비가 뭐 거기서 문제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코로나19 완화, 거리두기 완화 뭐 이런 문제보다도 마이크로적인 문제들 그러니까는 지금 이베이 코리아 인수 후에 이제 향후의 실적의 불확실성, 경쟁 심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좀 위드 코로나 시기에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에는 이마트는 약간은 좀 힘든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여행 재개를 갖다가 우리가 염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면세점하고 화장품이다. 그러니까는 1단계 거리두기 완화에서는 백화점하고 편의점 그리고 글로벌 여행 재개가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면세점하고 화장품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또 면세점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면세점도 아마 2단계로 좋아질 것 같아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인천공항이죠. 인천공항.
인천공항. 그러니까는 지금 그 면세점 업체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시내 면세점은 이미 2019년 수준을 넘어섰어요. 2019년 수준을. 왜냐하면 기업 평가공들이 하도 화장품을 사가지고서 지금 중국의 소비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상당히 정상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내 면세점은 이미 매출이 다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매출이 비어 있는 게 어디예요? 인천공항이죠. 예, 인천공항은 내국인의 매출 비중이 거의 이제 70% 이렇게 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인천공항은 내국인 아웃바운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고 할 때 내국인의 아웃바운드는 자명한 거죠. 네, 자명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천공항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긍정적인 거고,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임차료 부담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게 또 긍정적이죠. 그동안 인천공항에서 계속 손실을 냈었는데 그 이유가 인천공항 임차료가 엄청 셌어요. 그래서 한 3,500억 정도를 갖다가 지출을 했습니다. 남는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호텔신라나 호텔롯데나 다 철수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인천공항이 만약에 글로벌 여행 재개된다면 재입차를 언제든지 할 수가 있고, 그러면 호텔신라는 언제든지 다시 들어가서 그 판매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인천공항의 사이트가 운영하지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임차료인데 예전에 역마진으로 들어갔거든요. 역마진으로 과거에 들어갔던 이유는 워낙 국내 면세점의 규모 자체가 작았고,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업 규모가 커야 되거든. 덩치가 커야 돼. 유통은 무조건 덩치가 커야 돼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인천공항이 굉장히 매력적인 사이트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글로벌 공항 면세점에 입점을 하기 위한 어떤 레퍼런스 쌓기 도구로 또 그 인천공항이 반드시 입점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역마진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럴 시기가 아니죠.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규모는 시내 면세점이 이제 거의 매출이 3조예요. 엄청나게 커졌고, 공항 면세점 없이도 충분히 바잉 파워가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에 대해서 발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글로벌 공항 면세점 입점도 지금 뭐 창의공항, 책락공항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인천공항이 레퍼런스 측면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매출 8천억 정도 규모에다가 3,500억 정도의 임차료를 갖다가 지출을 했다면, 지금 매출 요율제거든요. 27%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한 30%라고 러프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매출 8천억이면 2,400억 정도가 지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불했던 거에 대비해서 한 1,00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국 인바운드죠. 이거는 또 정책적인 거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로벌 여행이 재개됐을 때 내국인 아웃바운드 오케이, 인천공항 매출 오케이, 임차료 절감 오케이, 가시성 높아요. 하지만 중국 인바운드는 이게 이제 한중 관계에 또 이게 정치적인 이슈가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약간 이제 세모죠, 세모. 하지만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매출은 변하지 않는다. 매출은 그냥 이제 플랫하게 간다라고, 이게 점이라고 찍어야 되죠. 플랫하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성이 상당히 올라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은 지금 뭐 그 2019년보다 더 많아요. 예, 그래서 매출이 바뀌는 게 아니고 매출의 구성이 바뀌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형 따이공 중심인데 이제 개별 여행객이나 소형 따이공 중심으로 해서 이 고객 구성이 바뀌게 되면 기업형 따이공은 지금 영업이익률이 3에서 5%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시내 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낮은 적이 없어요. 역대. 그러니까 기업형 따이공들이 얼마나 지금 협상력이 좋은지를 알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글로벌 여행 중국 인바운드가 재개되면 이게 10% 이상짜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매출이 발생을 했을 때 역시 여기서도 영업이익이 1,000억 원 이상 증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규모가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9년에 영업이익이 호텔신라 한 2,900억 정도 했었는데 이러한 인천공항과 시내 면세점의 이익 개선으로 인해서 거의 4,000억 이상까지 충분히 영업이익이 도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펀더멘탈이다. 그래서 글로벌 여행이 재개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호텔신라의 모멘텀이 상당히 좋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긴 호흡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이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왜냐하게 되면 3분기에 지금 실적이 A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니스프리가 매출이 중국에서 지금 마이너스 50% 역신장하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빠지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미스할 것 같다. 왜냐하게 되면 면세점 쪽이 좀 불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면세점 같은 경우에 작년에 LG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전체 산업 성장률이 3분기에 마이너스 30%였는데 LG는 플러스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전년도 높은 베이스가 있는 거지 LG생활건강의 어떤 브랜드 인지도가 떨어진 건 없습니다. 지금 3분기 실적의 저하 그리고 주가의 하락의 요소들을 보게 되면은 여기에 뭐 이런 어떤 실적 이슈가 있는 거지 여기 이 두 회사의 핵심 펀더멘탈 팩터 핵심적인 펀더멘탈 팩터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대중국 브랜드력이거든요. 대중국 브랜드력. 그거는 이제 설화수하고 후가 되겠죠. 설화수하고 후의 대중국 브랜드력은 지금 뭐 큰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AP 같은 경우에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브랜드 믹스 또는 채널 믹스의 변화기의 성장통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올해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 사업에서 이니스프리가 비중이 내려오고 설화수 매출이 1등으로 올라서게 되는 이제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4분기부터는 아마 이니스프리의 역신장의 그런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뭐 코스메스가 지금 월등히 좋습니다. 코스메스 같은 경우에 분기 일학의 실적을 갖다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일단 중국에서 지금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게 별로 좋지가 않은데 중국의 화장품 시장 성장률 별로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중저가 로컬 브랜드 사이에서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데 그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믿고 생산을 맡길 수 있는 코스맥스의 입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스맥스로의 그런 그 발주가, 코스맥스는 수주죠. 수주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에도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 거의 플랫이에요. 근데, 이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K사의 어떤 땡땡밤인데, 그런 매출이 히트를 치게 되면서 또 매출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이크로적인 경쟁력이 지금 워낙 좋아요. 인도네시아 지금 뭐 다 롯데쇼핑이나 코웨이, 아모레퍼시픽이 인도네시아 쪽이 안 좋아요. 지금 동남아가 셧다운이잖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쪽에 판매가 좋아서 또 좋아요. 그러니까는 마이크로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상당히 코스맥스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코스맥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코스맥스는 계속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왜냐하면 면세점이 오픈이 된다고 할 때 지금은 중국이 기업형 따이공들만 있기 때문에 다 이 우편으로 넘길 때 효율이 좋은 것들만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작고 가격이 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럭셔리 화장품인데 개별 여행객이 온다고 하게 되면 중저가 화장품들도 판매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 그러니까 클리오나 뭐 이런 애경산업의 에이지20 같은 것들이 면세점에서 많이 팔리게 되면 그걸 생산하고 있는 이제 뭐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이런 ODM 업체들의 실적도 플러스 알파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인들을 본다고 하게 되면 글로벌 유행이 제기됐을 때는 면세점 그리고 화장품 업체들, 그래서 호텔신라, 코스맥스, 긴호흡에서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까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백화점하고 굉장히 연동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백화점에서 중저가 쪽에 이제 패션 화장품의 매출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7, 8월 달에 거리두기가 확산되면, 거리두기 규제가, 높아지게 되면서 좀 트래픽이 좀 꺼진 건데, 그게 이제 거리두기 완화로 다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패션 업체들의 실적이 좀 좋아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신세계인터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 백화점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같이 연동해서 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디비치 매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면세점 매출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럭셔리 화장품만 지금 사가고 있는데 그게 중저가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개별 여행객 중심으로 또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비디비치 같은 이제 중저가 브랜드들도 실적의 모멘텀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패션 의류 섹터에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